제4차 산업혁명,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NBS 인터뷰 4.0,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네. 예.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농촌이 제일 바쁠 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창 씨 뿌리고 파종할 때이기 때문에 제일 바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바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가 오고 해서 예. 적기에 또 파종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오늘 아주 날씨는 좋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뿌리를 드니까.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물론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농특위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 1호인데 한국 농경의 틀을 바꾸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서 19년 4월 25일 날 발족해서 여기에 성원은 관계 부처, 기재부 장관, 농림부, 해수부, 또 식약처, 국무조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12명, 농민단체가 12명 이렇게 30명으로 저를 비롯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규모도 크고 예. 또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까 이제 예. 그만큼 힘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생긴 게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어져 오지는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하다가 또 그 뒤에 쭉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다 이제 아시니까 역사를 아시니까 예. 그럼 그 당시 처음에 저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예. 그 특위의 내용이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농경 해난의 문제를 이렇게 좀 다루기도 하고 자문교육을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농업에 대한 예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농경의 틀을 이렇게 바꾸는 전환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예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번 그러면 농특위의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특위 성과는 우선 처음에는 1호로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지금까지는 간선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직선제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고 두 번째 또 성과를 그러면은 직불금에 대한 정부 예산도 1조 원 이상 더 들고 또 특히 소농직불금에 있어서 한 43만 농가가 소농직불금을
연백 한 20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다. 옛날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40kg 한 가마니에 4만 5천 원, 4만 원인데 지금 한 7만 원 정도로 하니까 거의 뭐 안정세로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농특위니까 이제 지금 뭐 성과도 말씀하셨는데 현안 문제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농업의 미래 비전에 관한 것도 많이 구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농業틀을 전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거는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효율 중심으로, 경쟁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농업도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먹는 먹거리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환경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학농법이나 이렇게 했다만 지금은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환경농법으로 바꾸는, 그래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농경 틀을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농특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에 계속 종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한 40여 년간 또 농사를 평생 이렇게 지어왔고, 그럼 지금 대통령하고는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었습니까? 대통령하고는 뭐 후보 시절 예.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백남기 투쟁이나 또 세월호 투쟁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후보 시절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농특위원장을 맡아달라, 이거 상당히 뭐 중요하고 큰 조직인데 예, 예. 그 연락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청와대 인사팀에서 받았습니다. 인사비서관이나 인사팀에서. 예, 예. 자, 대통령 직속 그 농특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아달라, 어떤 청와대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또 농업 문제, 해남 문제를 지금까지는 많은 훌륭한 분들, 뭐 전문가분들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현장에 있는 또 농민이 또 평생을 농사짓는 농민이 농업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대통령이 저를 염두에 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농업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은 제가 올라가면 좀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자, 지금 이제 현 정권이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예. 그 4년 동안에 농업 분야의 현장이나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2018년 초에 농식품부 장관, 농업비서관이 그때 사퇴를 했잖아요. 자, 그때 혹시 농정 공백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 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다 사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관으로 있던 또 현 장관이 이렇게 장관으로 오면서 또 비서관도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어쨌든 공백 기간을 좀 메웠습니다. 미국 국기는. 네. 자, 이제 과거에는 뭐 수입 개방 때문에 난리를 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초기에 이제 과제들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 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게 큰 쇼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거가 됐을 때에 농업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부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와 회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독지를 잃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수출 시비에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성장했습니다만은 농업을 보면은 상당히 빈약하게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만이는 계독지에서 좀 제어해야 된다. 지금 현재 뭐 수출 국가에 비하면 아주 여러 가지 짝이 없는데 그대로 농업도 이 계독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농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죠. 농업만 또 볼 수는 없으니까 국가 전체를 봐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럼 어쨌든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한데 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나 또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좀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은 덜 피해가 적을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빨리 하시던 농정특 전환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또 식량 작업, 식량 안보에 관한 것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무리가 있어도 이대로 빨리 현 부처가 가장 협조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농업을 포기한다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제 우리가 뭐 생명산업이다, 환경산업이다, 또 안보산업이다.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식량 안보 전쟁 휘말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특위가 이제 제대로 갖춰지게 됐네, 그럼? 그렇습니다. 농특위에서는 지금 1기 2년을 마치고 2기 2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이번 19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식량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이 함께. 옛날에는 뭐 돈만 있으면은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운반이 되지 않았어도 사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걸로 지금 바로 이번에 겪었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관한 것들, 식량 작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또 처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또 그건 예일 수 없기 때문에 농촌에도 지금 그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쪽 수산 쪽도 수산 특위를 만들어서 수산 그 노령화된 어민들 수산지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법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농업에 미친 영향도 이제 크고요. 아무래도 물류 같은 게 제일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보내는 거나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농업에 가져온 가장 뭐 심각하다 그럴까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기농을 해서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학교 식탁에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고 학생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농산물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또 특히 하예 농가일 경우에 전혀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전혀 이런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하예 농가들의 이런 피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주에 뭐 다른 농가들도 뭐 피해는 큽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피해들을 또 잘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까지 대응하는 것도 뭐 특위에서는 검토 또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농민들도 이제는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 같이 함께 정부 방역 방침에 같이 함께 따르고 어쨌든 또 농촌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번에 세계적으로도 김치가 코로나에 면역성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 김치 작업률을 높이고 또 김치를 해외 수출하는데 좀 전략을 하고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가지 그 이제 연도별로 좀 큰 흐름을 짚어봤는데 예.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LH 그 예. 토지 투기 사건이 이건데 예. 이게 보니까 뭐 하여튼 농토를 사고 농지를 파고들고 이런 게 또 많아져서 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구조적으로 뭔가를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농지 문제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경제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땅은 농사진 농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2년도에 이미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이나 하려고 하면은 농지법이 까다로워서 안 되겠다. 좀 풀어야 농지 사기도 쉽고 누구든지 가서 농사 지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명분하에서 풀었는데 그때 이미 잘못 풀어서 농지가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런 일부 monopol가 간 자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나타났습니다만 그게 문제죠.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국의 경남 거창이나 경기 안성 뭐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미 땅들이 근교에는 도시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다 농지를 다 구입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터지기 전에 예. 아.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고 예. 농지 문제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기회에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농지법을 바꿔서 지금 어쨌든 농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농특위에서 한 1년간 준비하면서 이런 만드는 것들을 이번에 정부 입법, 국회 입법으로 가는데도 우리의 그 자료를 그래도 한 90% 이상 활용해서 지금 이번 정부, 국회 다 우리 자료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두 곳을 이제 샘플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실 때는 이게 두 곳뿐만이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제대로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얼마 정도가 비농민한테 가가 있는지 또 실제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을 하는지 정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농민들이 또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주말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사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을. 이걸 지금 또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또 그 위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임대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이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시면서 이제 농업인이잖아요. 동안 평생 농업인인데 공공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어떤 처벌에 하여튼 그 농토를 환수해서 본래 그 생산 수단으로 되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저 법이 아직 정비도 안 돼 있으니까 이미 사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솜방망이로 맞고 가면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의 솜방망이가 아니고 농토를 제자리 돌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익이 남는 거 없도록 하겠다. 이익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건 토지 환수라기보다는 이익이 전혀 남지 않도록 오히려 피해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번 건도 잘 우리가 보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되게 제도적 개선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농민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이번에 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 돼요. 핵심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안에는 어쨌든 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농지는 생산하는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많은 땅들이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보호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어쨌든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땅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지를 앞으로 이제 관리를 지금까지도 뭐 해오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농지 관리를 이제 철저히 된다. 앞으로는 농지 관리를 하되 경찰제로 해서 좀 사법권을 부여해서 앞으로 이분들 힘을 갖고 농지를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정말 검토 중이신데 이런 것들이 정말 농민들이 마음 놓고 그리고 좀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농사질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농업 문제는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비자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우리가 식량을 작업하고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 먹을 거니까 국민 모두가 먹을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관심,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 기회에 좀 많은 국민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농업인이시고 또 이제 정말 그 중요한 농특위원장이신데 현 정부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럼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농업 분야의 정책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아쉬운 건 뭡니까? 가장 아쉬운 거. 그동안 4년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대가 무너졌다. 지금 2.9%인데 앞으로 농경털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기재부 장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을 열 때는 뭔가 이게 농경털을 바꿀 때 어떤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들어왔을 텐데. 였을 건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아쉽고 이 예산이 이렇게 줄무리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제일 아쉽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 하면은 농업재보험법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작년에 70% 받았으면 올해 50%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현장의 농민들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틀 전환을 위해서 좀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모든 거는 이제 그 예산했던 뒷받침이 있어야 추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 계속해서 좀 얘기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현 정부의 그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예산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고쳐달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강한 비판의 의견도 많이 내십니까 지금? 지금은 어쨌든 농업재보험법이나 농민단체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농민들한테 같이 함께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민원성 또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자, 전반적인 예산 증액도 말씀하셨는데 꼭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현장에 다녀보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농업재보험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에 의해서
봄에는 가수꽃이 냉해를 입어서 피해를 보고 또 여름에는 태풍 장마에 피해 보고 또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이 순전히 농민들이 다 안아야 되는데 이 재보험을 제대로 예산을 씌워서 농민들이 안심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을 농민에게 다 그 피해를 입으라 그러면 상당히 무리다. 이건 농민들은 전체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인데 그 농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재보험법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자, 정말 근데 예산 따는 게 정말 뭐 예, 어렵죠. 왜냐하면 전 곳곳에서 돈 달라는 얘기인데. 예. 자, 그럼 이제 사실 관과 민의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하고 예. 또 농업 현장에 가 보면 또 공무원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예. 서로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도 이제 농민신문 뭐 편집 또 자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 농업 현장을 가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민들 말씀은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공무원들은 뭐냐면 농민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무섭다. 어느 쪽입니까? 진상입니까? 그건 이제 의견은 이제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건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옛날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할 말 또 다 하죠. 예, 다 하고 지내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중심에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상생, 역지사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게 맞습니다. 좀 그럼요. 부담이 있어도 좀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게 농업의 발전이 있고 농업 정책을 제대로 틀을 바꾸는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위한 농민은 없고 농민을 위한 공무원이 있다고 봐야죠. 근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현 그 농업 정책이나 농업 현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가장 잘한 거는 뭐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건 성과였고 잘한 것 같다. 4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이 거의 안정을 찾고 있다. 나락 40kg 한가마니가 35,000원, 4만 원 하는 게 지금 한 7만 원으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쌀값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4년에 이게 겨우 이제 가격을 안정화 찾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저런 그 중요한 것도 질문을 드리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뭐 지금 SNS를 통해서 또 다른 뭐 전화를 통해서 이것 좀 한번 궁금하니까 알아봐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신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 진실되게만 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질문. 자, 저도 궁금했는데 뭐 블루베리 하면은 뜬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샤인 머스켓 하면은 돈 번다. 이렇게 보고 하나가 한번 신문에 쫙 나요. 또 방송에 나오고. 그럼 글로 막 달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생산 과잉이 돼서 가격도 폭락하고 일부는 아예 그냥 하다가 바삭하러 없는 거를 봤는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 이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농민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농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 자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농민도 농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제일 처음 나오는 품목이 돈이 된다 이러면은 농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원을 해서 그 품목을 심게 되면은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 또 가인생산에 대해서 바다에서 폐기 처분하고 수확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또 판홍이 되고 또 파내버려야 되고 막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농업이 좀 지역에 따라서 특수작물은 그 지역만 하도록 쌀, 보리농사, 주홍농사를 짓는 주홍농사만 짓고
또 원예작물은 원예작물만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또 이런 폐단이 없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농사도 지금은 투기 하는 것처럼 어느 품종을 해야 올해는 돈을 벌지 농민들도 파종 때 지금 이때 되면은 어떤 파종을 어떻게 해야 올 농사가 개안을지 정말 농민들도 이렇게 품종 선택하기도 상당히 힘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으면 네. 끝까지 팔로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치하게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당 경쟁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정보의 공유, 네.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농업 통계들이 있는데 네. 농업 통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실제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겁니까? 농업 통계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네.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이제 통계 시스템도 앞으로는 빨리빨리 현장의 농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빠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옛날 통계는 꼼줄 통계가 돼가지고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통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많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됐는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그 통계 자체가 현장 농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계가 돼야 된다. 그래 현장 농민들도 올해 흉작이 졌으면은 이 쌀값이 비싸겠구나. 또 배추값이 비싸겠구나. 배추값이 싸겠구나. 그걸 미연에 이렇게 그 정보 시스템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중요 과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학생이 예. SNS에 남긴 글을 이제 봤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질문이긴 한데, 자,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이면은 예. 농특위원장님은 서열이 높을 텐데 예. 어떻게 농수산부 장관보다 더 높은 건가요? 예.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건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장관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을 제대로 우리 한국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급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도 많이 받으시나요? 예, 보수는 이건 그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그 무보수. 예.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예. 자, 아까 나왔던 거를 정확하게 알고 예. 질문한 분이 계시는데 농특위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농특위 예산이 적다면 일하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로 얼마나 적은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 있네요, 보니까. 아니, 농특위 예산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적은데, 근데 그건 우리가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농특위 자체 예산 얘기하는 예, 거지. 그렇습니다. 농업 예산이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집행권이나 다른 군발이나 이쪽은 또 가진 데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도. 그러면 예산이 사실은 이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는 이제 연구기관 정책을 위반하는 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용역을 조사하기도 하고 전체 위원들 뭐 100몇십 명, 한 200명 되는 위원들 이렇게 이제 회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첫째 이제 각 부처에서 지원들 또 그 지원을 받습니다. 예. 전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적어도 그 예산에 맞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더 수반돼야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돈이 적으면은 또 적은 대로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 또 연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풍요롭지 않은 표현에 예. 그렇습니다. 야, 하여튼 뭐 돈은 예산은 그렇지만 예. 그럼 그동안 이제 매년 해 오시면서 예. 그래도 내가 이게 정말 보람이 있었다. 예. 자, 이 보람에 내가 일한다. 네. 뭐가 있습니까? 보람 있었던 일은 뭐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로 했던 것 지금까지 간선제였는데 간선제는 대의원들이 뽑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전체 직선으로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농업회의소도 지금 DJ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농민단체였던 합법적인 단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한 20년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지금 거의 다
농민단체, 정부 부처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정부 입법을 하려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뭐 연내 6월 중에는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어려운 현장이 있으면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가보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예.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작년에 태풍 피해나 이 장마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피해액을 현장에 농민들이 피해본 걸 제대로 좀 보고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경북 그 포항의 그 해변가인데 그 태풍이 실고 와서 전체 각 여로에 막 연락하고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 안 된다냐 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해수부 직원하고 같이 내려가서 전체를 다 전조사를 다시 하고 해서 제대로 이제 올렸더만 다시 2차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그 지역 유지들이 도의원이나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 오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 그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태풍 피해, 장마 피해, 그 기후 위기의 어떤 냉해 피해나 이런 것들에 안심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틀만 만들면 정말 보람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이제 뭐 안심 놓고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전자지변에도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꼭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우리 지금 뭐 이 대도시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촌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이 이제 도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지금까지 그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또 견뎌왔고 어떤 걸 극복을 해왔고 어떤 건 현안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래 문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정말 위기로 다가올 것인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될 건가 이것도 고민해 보셨겠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어쨌든 3대 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그 위기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로 아쉬운 부분인데 우선은 기후위기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고 Now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President Moon, the floor is yours.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위기에 식량위기가 가장 겹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의 소멸위기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계속 농촌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없고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희망을 가져다 주는 또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그 삶의 터전을 찾아서 오는 이런 농촌으로 만들고 그럴 때만이 또 식량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 대처하기 위해서 신생에너지를 쓰는데 농촌 아니면 태광열이나 풍력발전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촌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쨌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후 미래를 위한 한국 농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미래를 내다볼 때 농촌이 활성화해야 된다. 앞으로 종자개발이나 기후에 맞도록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 위기의 식량은 우리가 자극할 수 있는 식량 안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된다. 국민 전체가. 그렇죠. 국민 전체. 농민 문제가 아니고. 저도 기후변화센터에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이사도 하고 뭐 교육위원장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농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업인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농업 담당 부처만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범정부적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면 세계적 연대가 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떼는 데는 정부가 보조를 못하도록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한데 우리 한국이 전체 그 화석연료를 떼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체 지원하는 게 한 4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농업 부분만 1조 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면은 농업에 입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25% 이상 되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어쨌든 이런 농업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적, 세계적 연대를 하면서 예. 가야지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농업인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예, 확실하게 깨달아요. 예.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농촌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량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농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장래 농업에 대한 미래를 같이 함께 키워나가는 전 국민이 그래서 전 국민이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5월에 문재인 정부 이제 4년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 4년 동안 현 정부의 농정, 농업 정책, 자, 이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역대 정권에 이제 비교하면은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성과들이 많았다. 예.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농사 품목에 따라서 품목이 그 평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박근혜 정권 때 쌀값이 20년 전으로 계속 유지해오던 저고가 정책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4년 동안에 그래도 정상으로 거의 뭐 이제는 정상이라기보다는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현장에서 농민들은 피부로 직접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불금도 어쨌든 예산을 1조 원 이상 더 들여서 지급하면서 특히 농가 밭을 직불금을 같이 만들고 소농 직불금을 만들어서 43만 농가에게 1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등 이런 것들은 좀 성과라고 보고 또 농경의 덜 전환도 이 시기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바꾸는다.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은 사람을 중요시하고 자연을 중요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건 다 성과라고 봅니다. 자, 농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아주 기억에 남고 정말 이제 언젠간 끝나실 거니까 말이죠. 그거 어떤 겁니까? 가장 그동안 하면서 이거는 정말 좋든 뭐 안 좋든 간에.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만 꼽겠습니다. 한 가지는 애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그게 안전하냐?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지금 그 부분에서 GMO도 마찬가지입니다. GMO를 제대로 표시해서 국민들이 GMO와 아인직인지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알 권리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사는 GMO가 아니다. 그럼 GMO 아닌 걸 표시하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GMO 표시도 안 하도록 또 GMO 아닌 것도 표시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식약처 국장을 만나서 논-GMO 표시는 하도록 이번에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논-GMO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GMO 표시도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옛날 애국 농산물 즉 그 표시제 할 때 나라 표시제 할 때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원산지 표시할 원산지 때. 표시할 때. 이럴 때도 전체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는데 그때는 100평 큰 식당부터 해서 그다음에 50평 그다음에 전 식당을 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GMO도 마찬가지다. 처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냥 뭐 농업만 그냥 종사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사회활동, 시민활동과 지금 농특위원장까지 하시는데 이게 뭐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가족들은 그 활동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죠. 내가 노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빠지면 그 일손까지 가족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고 그러나 또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이 농사를 꾸준히 지켜주기도 하고 예. 가족들도 한국의 어떤 농업의 미래, 한국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또 협조도 같이 함께 하고 해서 한 40여 년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뭐 일한답시고 다니는데 가족들은 제일 고맙고 주위 분들 덕분에 이렇게 내가 또 이 활동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항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위원장을 하시느라고 이제 좀 더 바쁘신데 원래 농업을 하셨으니까 예. 그럼 위원장 나중에 그만두면은 전업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제가 뭐 농사는 쌀농사 뭐 한 1,000평, 밭농사 3,000평 거기다가 뭐 거의 다 작곡류 다 농사 다 하고 가수 농사도 조금씩 우리 먹을 거 다 하고 뭐 다 내 먹을 건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또 팔고 이래야 될 거 아니니까 하면.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크게 이제 뭐 자식들 다 크고 크게 이제 쓰임새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가 먹는 거 정도 또 좀 남으면 자식들 같이 또 갈라 먹는 거 가족들, 이웃들. 예, 이런 정도는 또 농사를 지어야 건강에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건강에는 좋은데 평생 농업을 하셨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농사집이 가장 힘든 거는 자기 자식같이 애기중지 키웠던 농산물을 수확도 채 하지 못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돼서 밭에서 제자리에서 노타를 치고 폐기할 때가 제일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참 그 누구도 와서 나눠 먹을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쌀 때는 갖다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농사질 때 힘든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노동이 상당히 고됩니다. 다른 직업에 비하면은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힘든 농사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우리 한국 농업을 지켜오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나은 한국 농업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전 농어민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든 또 농사를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좀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밖에 뭐 여기 저 한옥인데 좋죠 분위기가. 아이 좋습니다. 네, 밖에 또 이제 고민해서 파란 잎사귀도 나오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좀 농사도 안전하게 잘 짓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고 또 이것이 연계돼서 우리 도시민들까지 행복도 함께 높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정현천 위원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농정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여전히 걸려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고 대신 또 뜨거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였습니다.